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작은 장터가 있었지요. 봄이면 산비둘기 울고 가을이면 들녘의 벼가 금빛 물결을 이루는 살갑고도 수수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를 의지하고 서로의 안부를 의지하며 살았고 행랑채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오르면 누룽지 냄새가 골목마다 실실 번져가곤 했습니다. 그 고을에 가난하지만 마음 고든 청년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한수라 하였습니다. 부모는 일찍이 떠나 봄에는 품팔이, 겨울에는 장작을 해다 팔며 살았지요. 가진 것 없으되 빚진 웃음 하나 없이 늘 오늘도 고맙다 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청년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이 저물어 가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우물 물목이 자꾸만 낮아지고 논두렁에는 가느다란 금이 갔지요. 사람들 가슴마다 걱정이 그득하던 그때 장터 어기로 해 진 무렵의 허기와 먼지를 뒤집어 쓴 처녀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떠돌이 승방에서 내려왔다더라. 또 누구는 이름 모를 고을에서 쫓겨났다더라 수군거렸지요. 사람들 눈길이 가시 같아도 처녀의 눈빛만은 맑고 어디서 본 듯한 낯빛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청년과 한 처녀의 인연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달빛이 어린 물가처럼 잔잔히 시작되었답니다. 해가 서쪽 기슭으로 밀려 내려앉던 날이었지요. 장터 끝 메밀묵 좌판 옆에 한 처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치마폭은 먼지로 누렇게 찼고 손등에는 길 떠난 자들의 마른 금이 엉켰지요. 그럼에도 기이하게도 처녀 곁으로는 파리 한 마리 앉지 않고 늦은 햇빛이 한 올 실처럼 내려와 어깨에 살며시 걸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품팔이 마치고 빈 배낭을 메고 지나가던 한수가 처녀를 보았습니다. 한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저기 하루 종일 물도 못 마신 낯빛인데 저녁 바람이 서늘하구나. 아가씨, 손이라도 데우시지요. 한수는 장터 어기 국밥집에서 얻은 빈 사발을 꺼내어 주인이 퍼준 뜨끈한 국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국물 속 파 송송이 초라한 사발에서 노랗게 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오래 묵은 대나무가 바람에 한번 흔들리고 다시 꼿꼿해지는 듯한 묵직한 결이 있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뜨려 했지요. 그때 장터 저쪽에서 떠들썩한 발걸음 소리가 몰려왔습니다. 주모에게 채권을 들이대던 장수패 몇이 술에 취해 골목을 휘젓다가 처녀를 보곤 툭툭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어이! 길 잃은 새야! 밤은 깊고 자리 없거늘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먹을 건 나눠준 그 사내도 어디 갔나? 호의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한수의 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발 뒤축을 돌려 처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누구더냐? 하룻밤 품을 팔아도 모자랄 상판대기. 사람이 굶주렸으면 먹을 걸 주면 됩니다. 겁을 주지 마시오. 한수는 사발을 처녀 손에 꼭 쥐어주고 장수패와 눈을 맞췄습니다. 장수패가 앞으로 디밀던 발을 멈추고 한수의 눈동자를 잠시 들여다보았지요. 놀랍게도 한수 눈 안쪽에는 두려움보다 생각이 먼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먹과 소리질러 한바탕 하는 대신 어디로 사람을 안전히 옮기고 무엇부터 막아야 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눈빛이었지요. 재수 옴부틀라. 가자. 그들은 휙 돌아서서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터엔 다시 저녁의 바람만 남았지요. 한수는 처녀에게 사발을 받으라고 손짓하고 큰 소리 내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하 보물가가 바람 덜 탑니다. 잠깐 몸을 녹이시지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편히 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저는 한수라 하지요. 한수는 처녀를 우물가로 데려갔지요. 우물의 물목은 낮아져 버릇 바가지가 물을 겨우 건져 올렸습니다. 한수는 자신의 수건을 적셔 처녀 손등에 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처녀는 눈을 내리깐 채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셨나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둠은 늘 혼자에게 더 깊으니까요. 그 말에 처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못의 달빛 한 줄기가 흔들리듯이요. 밤은 깊어가고 우물가엔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수는 처녀에게 따뜻한 다식을 건네고 이웃의 빈마루를 빌려 하룻밤을 지내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인은 한수의 부지런함을 믿어 자네 책임일세 하고 열쇠를 맡겼지요. 빚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빚이 되는 게 아니라 안심이 되는 것이겠지요. 내일 아침 시장이 서면 더 먹을 것을 구해서 그 다음은 당신이 가실 길을 가시면 됩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루 위에 자리를 펴고 누운 뒤에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대청에 맴돌고 석가래의 달빛이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거의 입술이 닿지 않을 만큼 작은 속삭임이 흘렀지요. 감사합니다. 한수. 그 밤 한수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마을 바깥버들이 흔들렸고 논둑 사이로 실개천이 아주 잠깐 어둠을 가르며 반짝였지요. 아무도 듣지 못했을 바람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빚이 아니고 인연이지. 새벽빛이 들자 장터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한수는 처녀에게 따뜻한 죽을 떠먹이고 헌솜저고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터에서 말이 흘렀지요. 어제 떠돌이 처녀 은자푼 훔쳤다더라. 아니야. 내가 계산했어. 그 아이는 사발만 쥐고 있었지. 어둑할 때면 뭐든 뒤바뀌는 법이지. 사람들의 말은 거칠고 빠릅니다. 의심은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 흐르지요. 그때 한 상인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그의 허리춤 풍경이 달그락거렸지요. 도둑이다. 어제 밤사이 우리 상자 하나 비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처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처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가 나섰지요. 잠깐만들여. 밤새 처녀는 이 집 마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쇠를 맡아 잠갔고요. 그럼 자네가 공범이란 말인가? 사람들 웅성거림은 금세 파도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때 장터 맞은편 소금장수의 말마당에서 작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자국은 처녀처럼 가늘었으나 신발의 앞코 모양이 달랐지요. 한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자국 끝이 향한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끝에 장터 뒷골목 버려진 창고가 있었지요. 도둑이 간 길이 저기입니다. 이 발자국은 이분의 고무신 자국과 모양이 다르고 어젯밤 비가 안 와서 찍힌 채로 남았지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의 물길은 종종 증거 앞에서 방향을 바꾸지요. 상인들이 뒷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창고문을 열자 실오라기처럼 생긴 집 속에 훔친 물건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장터 사금파리 뒤에 숨어있던 떠돌이 사내였지요. 그는 놀라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허면 우리가 괜한 의심을. 그날 이후 한수는 처녀를 장터의 작은 일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바가지에 물을 길어오고 좌판을 닦고 어르신들께 물수건을 건네주었지요. 돈을 주지 않아도 그녀는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녀가 다녀간 곳마다 잠깐 동안 사라졌던 물이 한 바가지만큼 다시 고이는 것이었지요. 우물집 안악이 속삭였습니다. 이상도 하지. 마른 항아리 속이 방금만큼 축축해졌어. 어허, 말 조심들 해. 요즘 같은 때 소리가 먼저 물을 말리는 법이야.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수는 눈치챘습니다. 우물의 물목은 줄었어도 그녀가 바가지를 내리는 동안엔 물결이 한 번 더 일렁였지요. 그러나 한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혜택이 있다면 먼저 이름 붙여 소문낼 게 아니라 조용히 감사하는 편이 낫다 여겼지요. 그 즈음 고을 원님은 가물어가는 논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신제 날짜를 논의하고 강가에 재물 올릴 준비를 했다지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바싹 말랐고 마른 마음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지요.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장터 상단의 거상이 한수를 불렀습니다. 커다란 상자에 은전이 반 그릇쯤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 그 떠돌이 처녀 자네가 거두었다 들었네. 네.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 창고에 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오간 뒤엔 목이 축일 만큼 물방울이 맺힌다 하더군. 응, 자네 손으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은전 20냥을 주겠네. 그 아이에게도 따뜻한 잠자리, 먹을 것 실컷 주지. 은전의 빛은 달빛과 닮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무게는 쉽게 어깨를 짓누르지요. 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물독이 아닙니다. 제가 모신 것도 은전을 바라서가 아니고요.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해 드린 것이지요. 그래? 자네는 가난하지 않은가? 그 아이도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게 나을 터. 모두에게 이익이지. 이익은 누구에게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것이 늘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지요. 거상의 미소는 사라지고 자잘한 주름들이 이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훗날 땅이 갈라지고 창고가 비면 자네 책임도 있겠군.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처녀는 마루 앞 장독대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커다랗게 떠올라 처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한수가 다가서자 처녀는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지요. 이건 저희 머리 비녀입니다. 잠시 맡아주세요. 비녀는 이상했지요. 나무로 깎은 듯하되 빛이 은은히 돌았습니다. 손끝에 닿으면 차갑고 눈빛에 닿으면 따뜻했습니다. 비녀 끝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겸손은 복의 문. 강물은 낮은 데로 모인다. 이런 걸 왜 제게... 저는 오래 흘렀습니다. 떠돌아 흙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물처럼. 그동안 사람들의 말과 눈길로 흠집이 많이 났지요. 그런데 한수님은 저를 물건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맡겨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맡기신다면 돌려드릴 날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처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달빛이 그 웃음에 닿자 장독대의 그늘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요. 다음 날 마을의 작은 우물 하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우물은 늘 맑았으나 며칠 전부터 바닥이 드러나고 가끔 돌냄새가 올라오곤 했지요. 그런데 처녀가 바가지를 한 번 내려 물을 뜨자 그 다음 바가지를 내릴 때 물이 사뿐히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물이 숨을 들이마시는 듯 잠깐 쉰 뒤 다시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쉬. 조용히 해. 소문나면 더 말라버려. 소문은 참을 수 없는 생물이라 금세 사람들의 입술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고을의 서리도 귀동냥을 했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며칠 뒤 원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하급 아전 둘이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처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관하로 오너라. 원님이 불러. 무슨 일입니까? 감으로 죽게 생겼다. 이 아이만 우물에 바가지를 내리면 물이 샌다지. 나라의 근심이 백성의 근심. 백성의 근심이 너희들의 근심. 따라오너라. 저는 사람입니다. 물두레가 아니고요. 감히 한수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말했지요. 원님, 뵙고 말씀드릴 일입니다. 함부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히 할 일 없던 놈이 관아 말을 막아. 순간 장터 사람들이 한두 명, 두서너 명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한수를 도우려 했고 누구는 관아 눈치를 봤지요. 그때 처녀가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저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아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녀는 관아로 향했고 한수는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 마당의 큰 우물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독과 통발이 드나들며 마지막 한 바가지를 건져 올린 듯 했지요. 원님은 골똘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처녀가 우물가에 서자 마당의 바람결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가씨, 소문이 사실인가? 바가지 한 번에 물이 한 번 더 고인다 들었다. 하늘이 내린 복이라면 백성과 함께 나눠야 하네. 나눔을 마다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누구의 욕심도 덜어낼 것을 약속해 주시지요.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가 바가지를 내렸습니다. 우물은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모두의 숨이 모굴대에서 걸렸지요. 그리고 바가지를 올린 뒤 다시 한번 바가지를 내리자 거짓말처럼 맑은 물결이 고여올랐습니다. 오, 사람들의 눈동자에 탐이 번졌습니다. 원님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세. 내일도 와줄 수 있겠나? 예. 하지만 매일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는 단호함과 어떤 경계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원님은 그 경계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감사의 예를 갖추고 한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 이 아가씨의 벗이라 하였지. 내일도 함께 오게. 사람에게는 항상 사람이 곁이어야 하네. 그날 밤 관아 마당의 우물은 오랜만에 들숨을 쉬는 듯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물풀 냄새가 아주 연하게 퍼졌지요. 그러나 마을의 모든 이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상은 창고 안에서 은전을 세다가 갑자기 그것을 쓸어 담으며 이를 악물었지요. 관하로 갔군. 그렇게 되면 내 물독은 끝내비는 수밖에. 그의 마음은 바싹 말라 있었고 마른 마음은 쉽게 부서지는 법. 그는 아기처럼 눈빛을 굴리다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작물을 숨기다 잡힌 그 떠돌이 놈, 벌을 받고도 남았지. 놈의 발을 풀어주는 대신 밤에 그 처녀를 데려오라 해라. 돈은 넉넉히 주겠다고. 어둠은 종종 두 번째 유혹을 감추는 자루가 됩니다. 자루 안에서 말라붙은 욕망이 서서히 비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와 처녀는 장독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달은 전날보다 이질어졌지요. 처녀는 한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물이 숨을 들이쉬는 것을 보셨지요. 예, 저는 사람들에게서 추위를 오래 보았습니다. 물이 마르면 사람 마음이 먼저 추워지지요. 추운 마음은 쉽게 흉을 보고 쉽게 상처를 내요. 한수님은 그 추위를 덜어주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국 한 그릇, 목마른 이에게 물 한 바가지면 족하다고 생각했을 뿐.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미묘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한수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곧 사라졌지요. 처녀는 비녀를 매만지며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어느 길로 오는가가 다를 뿐. 그 말은 수수께끼 같았으나 한수는 물었습니다. 사라진다면 어디로 가십니까? 흘러야 할 곳으로요. 한밤중 거상이 풀어준 떠돌이 사내와 그의 패가 장터 뒷골목을 타고 한수의 처마 밑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손에는 헝겊으로 감싼 몽둥이, 입가엔 말라붙은 욕망의 그림자. 조용히 처녀만 데려가면 된다. 소리 내지 마라. 그 사내는 입만 막으면 된다. 그 순간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담장 위 버들이 바스락하고 몸을 흔들고 장독대 뚜껑 하나가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처녀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그만두세요. 말 잘 들으면 해치진 않아. 한수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도둑의 팔을 잡아 끌고 바닥으로 눌렀으나 둘, 셋이 달려들면 혼자 상대하기 어려웠지요. 그때 비녀가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처녀가 비녀를 반쯤 뽑아들자 마치 물결 같은 바람이 마당을 한번 쓸고 갔습니다. 도둑들은 그 바람의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붙은 욕망의 비늘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린 듯 했습니다. 도깨비! 물 젓는다! 밤하늘은 맑았는데 장독대 뚜껑 위에 처마 끝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처녀가 비녀를 다시 꽂자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하지만 이젠 오래 머무를 수 없겠지요. 도둑들은 겁을 집어먹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루 속 욕망은 다른 길을 찾아 다시 고개를 들지요. 다음 날 관아의 우물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가며 그 물로 된장국을 끓이고 아이들 손을 씻겼지요. 처녀는 바가지 2번을 내리고 3번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수만 들을 수 있게 말했지요. 오늘 후로 저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흘러야 할 곳으로요.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당신의 선행이 이미 길을 냈으니까. 물은 사람이 낸 길로도 흐릅니다. 그 말은 한수의 가슴에 온기처럼 번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욕심보다 느리되 더 오래 견디겠지요. 그때 원님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그 은혜를 잊지 않겠네. 다만 자네가 떠날 뜻이라면 붙잡지 않겠네. 강물은 흘러야 썩지 않으니까. 원님의 말씨는 진실했습니다. 처녀는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는 오랜만에 볶은 보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남은 물로 저녁을 짓고 아이들이 웃었지요. 한수는 마루에 앉아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비녀 끝에 글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겸손은 복의 문. 강물은 낮은 데로 모인다. 그때 마당 끝 돌계단에 연한 물줄기가 하나 그려지듯 생겨났습니다. 그 물줄기는 장독대 사이를 지나 우물로 향했지요. 한수는 눈을 들어 골목을 보았습니다. 처녀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흐릿했습니다. 마치 물가의 안개처럼. 고마웠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가지 마십시오. 선행은 묶음이 아닙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가니까요. 그 말과 함께 처녀의 발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돌바닥 위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 안에 달빛이 담겼다가 사뿐히 흘러갔지요. 그리고 처녀의 모습은 바람 속 물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마루 위에는 한수에게 맡겼던 비녀만 남았습니다. 그 밤 한수는 비녀를 2손으로 감싸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이상한 평안이 겹겹이 마음을 스쳐갔지요. 멀리 산등성이 넘어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며 아주 미세한 금빛 비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장독대에 맺힌 이슬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수는 낮게 읊조렸지요. 겸손은 복의 문, 강물은 낮은 데로 모인다. 이제 복의 문은 조용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엔 반가움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욕심의 자루는 아직 바닥나지 않았고 권력의 그림자도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의 값은 생각보다 크고 때로는 험한 길을 통과해서야 비로소 온전히 돌아옵니다. 그 길 앞에 선 한수. 그의 앞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이른 첫 빗방울이었을까요? 밤새 산등성이에 모였던 구름이 새벽녘 한두 방울 흩뿌렸습니다. 마른 흙은 참았던 숨을 쉬듯 쓱 하고 물기를 삼켰지요. 빗방울이라 부르기엔 너무 얌전한 그러나 가뭄의 가슴에 박히는 이른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처녀 덕이려나? 하지만 정작 처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루엔 비녀 하나만 남았지요. 한수는 그 비녀를 자줏빛 보자기에 싸 조용히 품에 지녔습니다. 한수야, 물동이에 물이 어제보다 한 바가지 낫더구나. 관아에서 또 부르진 않더냐? 오늘은 조용히들 지내십니다. 할매, 물은 돌아오고 있어요. 조금만 천천히요. 한수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뒤에야 비로소 배우는 목소리,
그 안에 다짐이 묻어 있었지요. 원님과 아전들이 모였습니다. 우물은 여전히 위태로웠으나 새벽의 미세한 비 소식이 모두의 마음을 살짝 누그러뜨렸지요. 사람은 소문에 기대고 물은 바닥을 드러내면 더 요란해진다. 그 아가씨가 없더라도 고을이 살 길을 의논해야 하네. 강줄기에 막힌 둑을 트고 제방 아래 연못을 깊게 파서 빗물 저장을 시도하세. 예, 다만 인력이 모자랍니다. 가뭄이라 품팔이 값이 뛰었습니다. 대신 연못을 함께 파는 집엔 곡식 반대씩 관아에서 내주도록 하세. 논밭이 살아야 백성이 삽니다. 그 말에는 전공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행이 아닌 사람이 낼 길을 믿는 선택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한수였습니다. 연못을 파실 요령이라면 장터 뒤 뻗을수 바래가 좋겠습니다. 집안이 낮고 흙이 살아 있습니다. 옛날에 개울이 흘렀다 들었습니다. 좋네. 그곳으로 하세. 그날 오후 마을 남정네들이 모여 삽을 들었습니다. 한수는 앞줄에 섰지요. 그 모습은 떠들썩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물꼬를 여는 법이 그랬습니다. 말 대신 땅에 삼나를 꽂는 것으로요. 한편 거상은 창고에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미소를 팔고 밤에는 그 미소의 그림자를 키우는 사내들이었지요. 연못을 판다고? 물이 많아지면야 장사도 살아나겠지만 관아 덕으로 돌리면 내 공이 사라진다. 기부라는 이름으로 곡식과 소금을 내겠다. 대신 연못 파기 인부들을 내 손으로 관리하자. 한수, 그 자를 머슴으로 고용한다고 전해라. 은전 서너시면 옳테지. 그 자, 돈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배고픈데 무슨 되바라진 소리냐? 안 오면 그 비녀 내가 사겠다 전해라. 은전 20냥이다. 욕심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기부, 선심, 보호. 좋은 말 뒤에 숨은 밧줄이 서서히 조여지지요.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버들숲 아래 모여 땅을 팠습니다. 흙은 처음엔 단단했으나 매일 한 치씩 내려갈수록 물기는 차분히 올라왔지요. 흙 속에서 오래 묻힌 조개 껍질이 몇 개 나왔습니다. 오래전 이곳이 물가였음을 증명하듯이요. 여기 더 깊이 파면 물골이 열릴 겁니다. 담을 낮추고 가장자리엔 갈대를 조금 심지요. 물이 탁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나루에서 품팔이 할 때 물을 가둬 키우는 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집배를 접어 물웅덩이에 띄웠습니다. 작은 배가 미약한 물길을 따라 빙그르르 돌다 가만히 옆으로 붙었습니다. 물길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한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등잔 밑에서 비녀를 꺼내 글귀를 읽었습니다. 겸손은 복의 문, 강물은 낮은 데로 모인다. 그 말은 기도 같았습니다. 상서로운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만든 길을 믿으려는 기도였지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수님, 거상 어른께서 전원이 있어 연못 파는 일에 장비와 인부를 내시겠답니다. 한수님께는 감독 자리를 주시겠고 사례로 운전 10냥, 그리고 비녀를 사겠답니다. 20냥. 한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떨며 불꽃을 모으다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고맙다 전하시오. 연못은 고을의 일이니 거상이 돕는다면 덕이 클 일. 다만 감독 자리는 사양하겠소. 비녀는 물건이 아닙니다. 거상 어른의 호의는 받아야 비치지 않는 법이오. 내일 다시 오겠소. 문이 닫히고 밤이 깊었습니다. 한수는 비녀를 보자기에 싸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행은 묶음이 아니다. 풀어야 한다. 며칠 뒤 연못 바닥이 스스로 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가장자리에 흙을 다져 물기를 집어주고 흙벽에 집과 진흙을 섞어 바르며 새는 곳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를 무렵 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 손이 하늘의 명을 받드는구나. 원님 덕이요. 덕을 서로 나누세. 그게 이 고을의 힘일 것이네. 그때 멀찍이 거상이 소매를 뒤로 하고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동자는 건조했습니다. 원님, 우리 상단에서도 곡식과 소금을 내겠습니다. 연못이 차면 백성의 삶이 나아질 테니. 좋네. 다만 이 일은 관아가 책임지고 마무리할 걸세. 상단은 물자 보도로만 도우시게. 거상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도권을 놓치자 미소 아래 치아가 잠깐 드러났지요. 그날 밤 연못가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누군가 몰래 흙벽 한쪽을 파헤치고 새로 다진 부분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물은 아직 깊지 않았으나 첫물은 쉽게 상해버리기 마련. 흙탕이 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사람들의 의심이 이리저리 튀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돌이들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관아 품팔이 중 게으른 자들을 탓했지요. 그때 한수가 흙벽에 박힌 낯선 삼날 자국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자국은 상단 창고에서 쓰는 삼날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누가 물기를 막고 싶은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의 말은 갈라진 틈을 더 벌리기 쉬우니까요. 대신 사람들을 모아 가만히 흙벽을 다시 다졌습니다. 모든 이가 지쳐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새벽녘 한수가 방문을 열자 문 아래 작은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물에 씻긴 듯 연하고 반듯했지요. 강은 걷지 않지만 누군가 걸어준 길로 흘러갑니다. 욕심이 둑을 막을 때 둑의 발치가 먼저 무너집니다. 비녀를 잃지 마세요. 그 끝은 열쇠입니다. 한수는 종이를 접어 비녀와 함께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마음은 불안보다 안심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도 곁을 내어주는 듯 했지요. 일손을 놓고 점심을 나눌 때 한 할매가 질그릇 뚜껑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근 밖에서만 다지는 게 아니야. 안에서도 그물처럼 뿌리가 있어야 튼튼하지. 갈대를 더 심어. 바람을 막는 줄 알고 심지만 그 뿌리가 물기를 잡아줘. 맞습니다. 할매, 갈대를 더 심고 바닥엔 집단을 엮어 깔지요. 물이 맑아집니다. 장정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안악들은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을의 지혜가 모여 물길에 닿자 탁하던 물빛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한수님,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감독 자리, 비녀값. 거절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사람의 선행을 제값에 사겠다는 말, 값이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달라질 거요. 그 말은 예고였습니다. 어둠은 말을 아끼지요. 대신 이를 꾸밉니다. 그 밤 누군가 연못의 최저점에 손을 댔습니다. 낮에 한수와 사람들이 가장 정성스럽게 다진 곳이었지요. 손쉬운 파괴는 늘 가장 공들이고 사랑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흙벽이 무너지며 한 사내가 발을 헛디뎌 물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밤이라 물 깊이를 알지 못했지요. 그는 허우적거리다 머리에 탄건이 풀려 물 위를 떠돌았습니다. 누구냐? 등불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수가 뛰어와 손을 뻗었지요. 그가 건져 올린 건 탄건과 함께 떠오른 상단에서 쓰는 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은전 한 잎이 반짝였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사람부터 살립시다. 사내는 관아에 넘겨졌습니다. 잠시 후 신복이 몰래 빠져나가려다 장정들에게 붙잡혔지요. 거상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탄건 속 안감에는 상단의 표식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정확한 증거였지요. 사람의 목을 조르는 줄은 먹을 줄보다 더 무섭다. 상단은 한 달간 장터의 세를 면제받지 못하네. 또한 연못 공사는 관아가 직접 관리한다. 원님, 오해가 있으신 듯? 오해는 물 위 기름 같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둘로 분리된다네. 자네는 기름이요. 마당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욕심의 자루에서 바닥에 남은 먼지가 조금 날렸지요. 거상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더 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더 얹지 않는 것이 벌이 되기도 하니까요. 비다! 비다!
한수는 혼자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흩어져 비녀 끝에 글귀처럼 반짝였지요. 겸손은 복의 문. 그때 물가에 여인의 발자국이 살짝 찍혔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같으되 물이 스스로 남긴 문양 같기도 했지요. 한수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연못에 손을 적셨습니다. 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체온만큼 적절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사람 곁에. 새벽녘 하늘에서 찬 빗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소문 같은 빗방울이 아니라 밥이 되는 비였지요. 마을 지붕마다 맺힌 물길이 골목을 타고 내려와 연못으로 합쳐졌습니다. 갈대가 가볍게 몸을 흔들고 물 위엔 잔원이 겹겹이 퍼졌습니다. 피다! 피다! 된장국 맛이 살아나겠다. 사람들 얼굴에 따뜻한 물빛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자들은 소란보다 숨을 더 믿지요. 비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저녁 무렵엔 연못의 수면이 한 뼘 더 차올랐습니다. 비가 그치자 관아와 마을은 연못 주변에 작은 물길을 냈습니다. 논두렁마다 물이 고르게 스며들었지요. 원님은 장터 한켠에 나눔 상자를 놓고 말했습니다. 비가 왔다. 그러나 가뭄의 상처는 남아있다. 고을의 빚을 서로 조금씩 갚아가세.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억울한 누명을 벗은 상인들이 한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도둑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원망했을 겁니다. 은전서 너 니뿐이지만 받아주시오. 사양하겠습니다. 서로 믿은 덕입니다. 믿음에도 밥값은 필요하지 않겠소? 연못가에 도토리 묘목을 좀 심어주시오. 훗날 그늘이 되게. 한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전은 그늘을 만드는 씨앗으로 바꾸는 게 옳다 여겼지요. 그날 밤 한수는 비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글귀 아래 아주 작은 홈이 보였습니다. 비녀 끝을 살짝 비틀자 가느다란 쇠핀이 안에서 미끄러지듯 나왔지요. 열쇠. 쇠핀 끝은 양각으로 돋아 있었고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에 끼우면 문을 여는 표식 같았지요. 그때 창호 너머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물비린내와 매실꽃 잔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라진 처녀의 기척은 늘 물과 꽃 냄새를 데리고 오곤 했지요. 연못 아래 오래 막힌 돌문이 있을지 모른다. 그의 말은 추측이었지만 이야기가 스스로 길을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수는 장정 둘과 함께 연못가장 아래 버들뿌리가 엉킨 곳을 살폈습니다. 흙 사이로 각진 돌이 어른거렸지요. 흙을 조금 긁어내자 손바닥만 한 돌마개가 드러났습니다. 돌마개 옆에는 아주 미세한 홈자리가 있었지요. 여기다. 그는 비녀에서 빼낸 쇠핀을 홈에 끼웠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돌마개가 안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아래로 낮은 물길이 숨쉬듯 드러났지요. 옛날 물길이다. 이 길을 트면 가뭄에도 연못이 숨을 쉬겠다. 한수는 천천히 돌을 고정하고 물길이 급히 새지 않도록 좁게 틔웠습니다. 물은 욕심 많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처음엔 좁고 얌전하게 길을 내주어야 오래도록 흐르지요. 연못이 안정되자 사람들 입에 거상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탐욕은 자기 얼굴을 숨길 줄 모르는 법. 장정들이 붙잡은 신복들의 입에서 밤의 교란이 나왔고 탄건의 표식은 거짓말을 묵살했습니다. 상단은 장터의 한가운데 자리세를 반으로 줄여 백성에게 돌리게. 거상은 한 달간 문을 닫고 그동안 물길 공사의 무상으로 인력과 장비를 내게. 원님, 죄는 벌을 받고 물은 길로 돌아가야 하오. 거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한쪽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욕심은 쉽게 체념하지 않지요. 그 그림자는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는 오랜만에 팥시루떡이 올랐습니다. 누군가 연못의 천물을 기념한다며 떡을 돌렸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물은 길을 찾고 사람은 사람을 찾는구나. 그래, 사람이 겹치지. 물들에도 비녀도
다 그저 길을 가리키는 표식일 뿐. 한수는 멀찍이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품엔 여전히 비녀와 쪽지가 있었지요. 그 순간 장터 끝 버들숲에서 흰 그림자 하나 스쳐갔습니다. 누구는 달빛이라고 했고 누구는 갈대잎 흔들림이라 했습니다. 한수만은 알았습니다. 흘러야 할 곳으로 가는 이의 인사임을. 연못은 숨을 고르고 논두렁엔 물이 얌전하게 찼습니다. 아이들 발바닥엔 흙의 온기가 돌고 어르신들 눈가엔 오랜만에 주름 위로 미소가 폈지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복이란 누군가의 고고한 베풀미 아니라 여럿이 같이 낸 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오는 법이라는 것을. 한수는 연못가에 서서 비녀를 쥔 손으로 가볍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물 위로 매실꽃 두어 잎이 어디선가 떠내려와 조용히 그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향은 아득했고 마음은 맑아졌지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이름은 물에서 지어지는 법. 멀리 산의 번개가 잠깐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새날의 예고처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욕심의 그림자는 다른 길로 모양을 바꿔 올 것이며 사라진 처녀의 정체의 문도 아직 반쯤만 열려 있었지요. 비녀의 두 번째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가 사흘에 걸쳐 얌전하게 내리고 그친 뒤 마을은 한숨 돌리듯 고요해졌습니다. 연못가의 서린 안개는 젖은 논두렁을 쓰다듬고 갈대는 물결에 맞춰 아주 작게 허리를 굽혔지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두르지 않는 손길이 물을 오래 붙잡는다는 것을. 한수야, 오늘은 물빛이 참 곱다. 예, 어머니. 물이 길을 찾았습니다. 한수의 손엔 여전히 비녀가 있었습니다. 지난밤 비녀 끝에서 나온 가느다란 열쇠는 연못 아래 숨은 물문을 열어주었지요. 물은 욕망처럼 밀고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속도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무렵 이 고을에서 오래 그를 가르치다 떠났던 정노인이 돌아왔습니다. 곱은 허리, 여윈 눈.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물의 바닥처럼 고요하고 깊었지요. 한수라 했지. 연못 아래 옛 물길을 틔웠다 들었네. 네. 우연과 은혜로 옛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옛 문서가 하나 있네. 고을 창고에 모셔두었던 글이지. 주문기문. 이 고을에 물이 막히면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내고 그 길을 지키는 이가 나타난다 했지. 지키는 이요? 사람일 수도, 사람이 아닐 수도. 물은 모양을 쉽게 바꾸지만 의리는 쉽게 바꾸지 않는다네. 내일 저녁 관아의 작은 서고에서 문서를 함께 보세. 정노인의 목소리는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마른 목마름을 달래며 하는 이야기처럼 따뜻한 신비를 품고 있었지요. 거상은 관아의 벌을 받았으나 상단은 여전히 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중하겠다 말했지요. 그러나 장부 앞에서 그의 눈은 여전히 마른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못을 찬양하고 관아가 명예를 얻으면 장터의 흐름도 그쪽으로 쏠리지. 어찌하실까요? 이번엔 손댈 일 없네. 물길은 이미 열렸어. 다만 이득을 보려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만 알면 된다. 사람들이 곡식과 소금을 사러 올 테니 값은 그대로 두고 대만 정확히 재겠다고 하게. 작은 이익은 사소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의 마음에서 독은 빠지지 않았지만 겉모습은 얌전해졌습니다. 물이 흐를 때 큰 돌은 잘 보이지만 모래는 잘 보이지 않지요. 해가 기울 무렵 한수와 정노인은 관아 서고에서 낡은 책자 하나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검고 종이는 누렇게 늙었지요. 물이 막힐 때 사람의 길이 먼저여야 귀한 복이 온다. 물을 여는 표식은 물결색과 매와 둘. 표식이 비녀나 장도 속에 숨어 올 것이다. 물결, 새, 매와 둘. 그 말에 한수는 비녀를 등잔불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레 기울이자 아주 희미한 음각이 보였지요. 물결 같은 선색, 그리고 점으로 표현된 매화 두 송이의 암표. 그래, 이게 표식이었구나.
내가 발견한 열쇠는 물문의 첫 번째 문이었지. 두 번째가 있을 게야. 두 번째, 어디에? 사람과 사람 사이일 수도 있지. 이 문서는 늘 그러했네. 귀한 것은 사이에 숨어 있지. 정노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서늘함 없이 한수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한수가 서고에서 나와 연못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물결 위로 매실꽃 두어 잎이 떠내려오더니 한수의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향은 연했고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지요. 보고 계시군요. 사람 곁에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생기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실 속 즙의 향처럼 살아있는 기척이었지요. 한수는 두 손으로 매실꽃을 받쳐들었습니다. 물길이 자리 잡자 장터엔 오랜만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관아에서 곡식 반 되를 내었고 상단도 소금과 콩을 보태왔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국을 떠나눴습니다. 한수, 이 국을 받아주시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다 함께 함께 낸 길이라도 앞장선 이는 있지. 그때 장터 어귀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낯선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매는 웃고 있었습니다. 물이 살아났네. 시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 전하러 왔네. 이 고을에는 오래전 개울의 딸이 있었다지. 가뭄이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폈고 마음이 물길이면 물은 그 뒤를 따라왔다 하네. 개울의 딸? 사람들이 그를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한 적도 있고 사람이 분명하다고 우긴 적도 있지. 하지만 어디서건 그녀는 늘 사람 곁에 있었네. 물은 곁을 찾아 흐르지. 스님은 더 묻지 말라는 듯 가볍게 합장하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발목 근처로 얕은 바람이 스치며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지요. 잔치가 끝난 뒤 원님은 거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질책도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건네는 밤이었지요. 장부를 정리해보니 자네도 손해를 보았더군. 예, 사람은 모양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 보상을 받기도 하네. 이 고을이 물기를 얻은 건 자네 덕도 있네. 비난도 받았고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하지 않네. 자네가 이익의 표식만 세우지 말고 길의 표식을 하나 세워주게. 연못 가장자리에 나무 두 그루를 심게. 하나는 매실, 하나는 버들. 알겠습니다. 거상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회심이라 하진 못하나 사람 곁으로 한 걸음 가까워지는 밤이었지요. 밤이 깊고 사람들 발길이 끊긴 시간. 한수는 연못의 북쪽 가장자리 버들뿌리와 돌바닥 사이를 살폈습니다. 정노인의 말처럼 귀한 것은 사이에 숨어 있지요. 사이. 버들뿌리를 살짝 들자 손톱만 한 옹이가 만져졌습니다. 옹이를 젖히자 동그란 쇠구멍이 나타났지요. 낮에 봤다면 몰랐을 자취입니다. 밤에 물빛이 있어야만 보이는 아주 얕은 흔적이었거든요. 한수는 비녀의 첫 열쇠와는 다른 면을 살폈습니다. 비녀 몸통 중간 매화 점둘 사이를 살짝 돌리자 또 하나의 가느다란 핀이 미끄러져 나왔지요. 부디 서두르지 않게 해주시오. 구멍 속에서 작은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못 아래 옛 수문의 두 번째 길 연물길이 열렸습니다. 물은 요란하지 않게 마치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듯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수면은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물의 숨은 길어졌습니다. 이제 연못은 밤낮으로 천천히 호흡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물 위 어딘가에서 얇은 발걸음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름은 흐를 때마다 달라집니다. 예전엔 샘물, 또 한때는 샘바람이라 불렸지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 처음 이 고을에 왔을 때의 이름은 그 말 끝은 물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한수는 이름보다 기척을 더 확실히 느꼈지요.
사람 곁에 온기, 물살 같은 호흡, 매실꽃의 잔향. 다음 날 정노인은 한수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목간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한수야, 사실 내게도 빚이 있네. 젊은 시절 이 고을이 큰 가뭄을 맞았을 때 내가 욕심 많은 글을 한 번 쓴 적이 있어. 물은 배고프다. 재물과 기도로 물을 불러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었지. 그때 나타난 여인이 있었네. 내가 만난 바로 그 사이의 사람. 그녀가 내 글을 고쳐주었지. 물은 배고프지 않다. 사람이 목마르다. 라고 그녀가 내게 말했지. 글은 물길과 같아. 쉽게 파내려 가지 말고 천천히 다져라. 그때 내가 빚을 졌네. 고을 사람들에게도 그녀에게도. 이번엔 내가 그 빚을 갚고 있구나. 정노인의 눈가에 얕은 물빛이 번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요한 안도였지요. 오후가 되자 예기치 않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막 연 물길들이 아직 단단치 않아 연못의 한쪽 제방이 살짝 흔들렸지요. 사람들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한수, 한쪽이 솟구친다. 다들 뒤로 한 걸음. 물을 일부러 돌려 과하게 받지 마시오.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작은 홈을 내어 물이 스스로 빠져나가도록 하세요. 아이들은 뒤로. 사람들이 한수의 말대로 움직이자 물은 다시 얌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비는 금세 잦아들었고 제방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지요. 해가 기울 무렵 한수는 다시 연못가에 섰습니다. 물 위로 매실꽃 한 잎이 더 흘러왔습니다. 한수는 그 잎을 받치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요. 오늘 물이 스스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기억이 남지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 기억입니까? 기억, 인연, 사이.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은 많았지요. 하지만 나 스스로 지은 이름은 늘 하나였어요. 고마움. 한수는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말은 이 고을의 모든 저녁을 따뜻하게 덮는 이불 같았지요. 고마움. 이름이라기보다 살아가는 방법 같았습니다. 연못은 이제 밤에도 얕게 숨을 쉬고 사람들의 마음은 물결처럼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거상은 나무 두 그루를 심었고 관아는 연못가에 아이들 손 씻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노인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게 했지요. 겸손은 복의 문. 강물은 낮은 데로 모인다. 그리고 새로 한 줄을 보탰습니다. 사람은 사람 곁으로 모인다.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맑았고 물은 조용했습니다. 비녀는 여전히 그의 품에 있었지요. 두 개의 열쇠는 이미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은 사람의 선택에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들판엔 황금빛이 번졌습니다. 연못에서 흘러나온 물은 논마다 고루 퍼졌고 마른 흙은 다시 살아났지요. 사람들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한수야, 올해는 모처럼 풍년이겠구나. 그렇습니다. 어머니, 물이 고루 흐르니 사람 마음도 덜 마르네요. 하지만 풍년이 오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욕심의 갈증. 곡식이 익어갈수록 곳간의 무게보다 누가 더 가졌는가를 재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관아의 도령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근처 도성에서 내려온 관리라 하며 종이에 적힌 한 통의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풍년은 사람의 공이 아니라 하늘의 은덕이라 하니 가을 보름날에 제물을 올리고 물의 정령에게 감사의 의식을 행할 것. 하늘이 시켜서 제를 지낸다니 사람의 손으로 길을 냈거늘. 은덕을 나누는 것도 사람의 손이지요. 그 의식에 이 고을에 물의 표식을 가진 자가 함께해야 한다 합니다. 물의 표식, 그건 비녀의 문양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요. 한수가 그 표식을 지니고 있다는 걸.
그날 밤 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 그를 불러 제2의 주인공으로 세우려는 소문이 이미 장터에 퍼졌습니다. 그는 비녀를 손에 쥐고 오래 생각했지요. 하늘에 재를 올리는 건 마음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녀는 늘 물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 흐른다 했는데 하늘에 감사하기 전 사람끼리 먼저 고마움을 나누세요. 그 순간 한수의 손에 든 비녀 끝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달빛이 닿자 문양 아래 숨어있던 글귀가 희미하게 드러났지요. 하늘의 복은 사람의 나눔에 있다. 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물의 정령에게 감사제를 올리면 고을의 복이 이어진다 하오. 하지만 정령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 아닙니까? 한수가 물기를 냈지요. 그래도 겸손히 하자는 게 나쁘진 않소. 복이야 더 많을수록 좋지. 사람들의 말이 오가며 마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하늘에 재를 올리자 했고 한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그때 원님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의는 진해되 사람의 이름도 함께 올리세. 하늘이 내린 복이라면 사람의 선행을 빼놓을 수 없지.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도령의 눈빛엔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령이 사람의 이름과 나란히 놓이는 건 불경이라 했는데 가을 보름 둥근 달이 연못 위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초를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못가의 물결은 바람 한 점에도 잔잔히 흔들렸지요. 이제 제를 시작하겠소. 하늘에 고하고 물에 정령께 감사드리며 정령의 표식을 가진 자 앞으로 나오시오. 이 표식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 만든 길의 증표입니다. 감히 제2의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건가? 하늘은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을 보고 흘러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한번 스쳤습니다. 제단의 불꽃이 흔들리고 향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연못에서 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눈부신 번개가 아니라 달빛이 물결에 퍼지는 듯한 은은한 빛이었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선행은 재물보다 귀하고 고마움은 하늘보다 넓습니다. 물을 얻은 것은 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방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서 울렸지요. 달빛은 연못 위를 따라 퍼지며 잔잔히 매실꽃 향기를 실었습니다. 한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제 이름은 필요 없겠지요. 그 말과 함께 연못 위의 빛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한 송이 매실꽃이었지요. 꽃잎 위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눈물 같기도 축복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못의 물은 어제보다 더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떠다 아이들의 손을 씻기고 밥을 지었지요. 장터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거상은 매실나무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나누는 데 있었군. 그걸 깨달았으니 이미 절반은 갚은 셈이지요. 정노인은 서당 마루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 문장을 쓰게 했습니다. 하늘의 복은 사람의 나눔에 있다. 하늘의 복은 사람의 나눔에 있다. 그날 밤 한수는 마루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녀는 여전히 품속에 있었지요. 이제 그 안엔 2개의 열쇠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비녀를 꺼내 연못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고마움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지요. 그때 물결이 살짝 일렁이며 비녀를 감쌌습니다. 달빛이 비녀에 닿자 표식이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물결 모양의 문양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은 물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사람 곁에 한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움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이듬해 봄 매실나무엔 꽃이 만발했습니다. 연못에 물은 줄지 않았고 마을엔 다시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거지 처녀를 도와 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물이었다. 그리고 연못가의 비석에는 짧은 글귀 하나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겸손은 복의 문. 강물은 낮은 데로 모인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가 덧붙인 작은 글씨 하나. 고마움은 이름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선행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 흘려보내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한 청년의 작은 마음이 물길을 만들고 한 여인의 고마움이 세상을 적셨습니다. 결국 복이란 사람 곁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물꽃 같은 것이었지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담원을 구독하시면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